자,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직류 신호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과도 상태, 어떤 시간이 t가 제로인 순간에 회로가 변경이 돼서 과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떤 상태 회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즉 정상 상태에서 입력은 정연파 신호가 들어갔을 때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는, 모든 신호는 그러니까 FT가 어떤 이멸 신호다 하면은 이 FT는 뭐로 표현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DC 성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래서 무한 대까지 F 계수 뭐 AN에 코사인 뭐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N,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함수라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현되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원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XY 좌표에다가 반경 R이라는 원 위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어떤 세타 많은 각도를 갖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각속도를 각속도 오메가를 갖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 t에서 가 있는 요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다면 요 각도는 어디 돼요? 각속도가 오메가니까 1초 동안에 각도, 오메가라는 각도를 갑니다. 오메가라는 레디안만큼 가요. 그러니까 t만한 시간을 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가 오메가 t가 될 거고, 원래 출발이 세타니까 요 각도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속도로 이게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x축의 사형을 내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사형을 이루게 되면은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t, 임의의 시간 t에서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면 요 물체의 x축의 사형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체가 실질적으로 원운동하지만은 요 x축의 사형은 왜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xt의 x좌표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바로 여기서까지 반경이 만약에 r이라고 둔다면 r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체의 x축의 사형이 아니고 y축의 사형을 보자는 거죠. y축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이 그림자는 요 있을 때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그림자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y축상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 y축상의 좌표는 r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원천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나왔을 때 원을 먼저 생각하고 얘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코사인의 원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원천은 원이다. 그걸로부터 삼각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됩니다. XY 직각좌표계에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그 물체의 X축의 사형을 갖다가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고 Y축의 사형을 갖다가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Vm인 어떤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전류 신호도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는데 앰플리튜드가 IM인 어떤 사인 함수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에 대해서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죠. 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의 원천은 원운동이니까 얘도 원운동하는 물체고 얘도 원운동하는 물체인데 표현만 단지 얘는 X축의 사형을 본다는 거고 얘는 Y축의 사형을 본다는 거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봐야 아까 이와 같이 90도의 간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90도를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점이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다. 그건 아니에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같은 함수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회로를 나중에 풀게 되면은 기준을 코사인을 잡았는데 뭐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은 함수니까 뭐 이거는 또 사인을 잡고 저거는 코사인 잡고 이러면 안 돼. 하나를 갖다가 코사인을 잡았으면 다 코사인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를 사인으로 잡았으면 나머지도 다 사인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꼭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하나는 코사인 잡고 하나는 사인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같은 함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전압 크기와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양상이 이와 같이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와 같은 신호는 정연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서의 정연파 신호가 되고요. 이 정연파 신호를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VM하고 IM을 갖다가 우리는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속도. 앵글 벨로시티. 요거는 단위가 레디안 파 세크입니다. 1초 동안 몇 레디안을 갖느냐. 자,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 V나 세타 I는 요거는 페이지라 그럽니다. 위상 각속도, 요거는 진폭. 그래서 어떤 전압 신호 VT는 진폭이 VM이고 각속도가 오메가이고 위상이 세타 V인 그러한 코사인 함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전류 파형인 IT는 진폭이 IM이고 그 다음에 각속도가 오메가고 그 다음에 위상이 세타 I인 사인 웨이브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원운동을 얘기했을 때는 각속도가 되는데요. 이건 신호에서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는 오메가 말고 F라고 지금 많이 쓰여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시. 그런데 이 F의 주파수하고 오메가의 주파수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사이클 퍼 세컨입니다. 1초 동안에 회전을 몇 분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F가 1이라면 1 사이클 퍼 세컨이라면 1초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사이클 퍼 세컨을 갖다가 우리는 헬츠라고 얘기를 한다고. 1헬츠라는 것은 1초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고 오메가는 방금 얘기했어요. 1초 동안에 몇 레디안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입니다. 1초 동안 몇 레디안 가는 거고 이거는 1초 동안 몇 바퀴 도는 거니까 오메가를 하고 F하고 관련을 지어주면요. 한 바퀴 만약에 돈다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레디안이 돼요. 따라서 주파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F하고는 단지 2파이라는 숫자를 곱하느냐 마느냐 요 차이점이지 단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오메가도 주파수라 얘기하고 F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 신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크게 앰플리튜드와 앵글 벨로시티, 그 다음 페이즈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빠르다, 느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위상 차이. 어떤 V1이 VM1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V2가 VM2에다가 똑같은 코사인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V1과 V2라는 두 개의 전압 신호가 있는데 그것의 앰플리튜드는 VM1과 VM2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는 같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처음 t가 저럴 때 갖고 있는 각도가 위상이 세타1이고 세타2다. 이렇게 했을 때 V1과 V2의 t가 저럴 때 위치를 갖다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하나의 반경은 V1, 하나의 반경은 V2라고 두고요. 얘는 VM1, VM2. 그 다음에 하나가 세타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세타2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V1T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V2T는 T가 저럴 때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오메가 T라는 각속도로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하고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V2가 여기에 있는 V1보다는 항상 V2가 V1보다 세타2 마이너스 세타1만큼 위상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V2가 V1보다 이렇게 앞서서 움직이죠. 그쵸? 항상. 그래서 얼마만큼 앞섰냐면은 세타2에서 세타1만큼 뺀 차이만큼 앞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반대말로 얘기하면 V1은 V2보다 세타2 마이너스 세타1만큼 느리다. 그러니까 위상이 빠르다 느리다는 의미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갖다가 원운동으로 옮겨 놓고 t가 저럴 때 위상 각도 차만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 두 개가 각속도가 다르면은 얘기는 뭐 하죠, 그쵸? 빠른 것이 계속 빨리 가갖고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가 난지 몰라도 두 개가 속도가 다르면 뭐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 합니다. 속도가 같은 두 신호에 대해서 누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상의 크기가 누가 빠르냐, 느리냐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원운동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물체하고 요 물체가 오메가 t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V2가 V1보다 빠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뭐 돼요? V1이 V2보다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V2가 여기에 있는 V1보다 위상이 앞서거나 또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로 주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고쳐줘야 돼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치든 아니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쳐서 같은 모양이 되고 난 이후에 뒤에 각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앞에 있는 V1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하고 V2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하고 이건 누가 빠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쉽겠네요. 이거 거꾸로 되면 조금 위험해요. 사인의 여는 왜 쓸 수 있어요? V1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60도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30도 빨라요. 이 뒤에 각도만 보면 얘는 플러스 30도고 얘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얘가 얘보다 60도 빠를 것 같지만은 함수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코사인 함수고 얘는 사인 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고치는 걸 모르면은 이걸 생각을 해봐요.
방금 얘기했던 자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 함수니까 그냥 xy를 이렇게 그리고 v1이라는 크기에다가 반경에다가 여기에 30도 되는 요 물체의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30도 되는 요 때의 요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t이고 제로일 때. 그쵸? 근데 요 밑에 함수는 왜 돼요? 반경은 뭐 v2로 바뀌었고 각도는 30도인데 플러스 30도 맞는데 이번에는 요쪽에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위치의 물체를 갖다가 여기에 니루는 거고 얘는 여기에 니루는 거죠. 그죠? 축이 다르니까 xy고 여기에 xy니까 여기에 니루는 그림을 요 니루는 그림을 하려고 하면 요 전체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y가 오고 여기가 x가 오는 반경이니까 요 물체가 어디로 갔냐면 요로 옵니다. 여기가 30도 되더라. 그러면은 얘하고 비교하면 뭐 돼요? 이제는 제가 얘보다 30도 빠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니까 여기로 온다고요. 혹시라도 이 그림을 일로 가도 되지 않냐? 그런데 일로 가면 안 돼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요. 이 점하고가 극성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얘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돌려서 90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면은 이 점이 일로 와요. 그쵸? 그럼 X축으로 봤어요. 음의 영역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얘는 Y는 양의 영역이니까 X도 양의 영역으로 올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려야 된다고.